자, 11번입니다. 화재의 분류예요. 요건 좀 여러분이 좀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메뉴에서부터. 일유전 금가주. 일유전 금가주. 다음에 A, B, C, D, E, K. 다음에 표시 색상 메뉴에서부터 백황, 청무황. 그다음에 소화 방법은 뭐냐요? 냉, 질, 질. 이 피복도 어찌 보면 이게 질식 소화거든요. 그래서 냉, 질, 질, 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일유전 금가주. A, B, C, D, E, K. 백항, 청무황, X. 그다음에 소화 방법은 냉,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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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그렇죠? 그다음에 요 일반 화재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화재란 말도 씁니다. 요거 하나 체크.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통 화재라고 하면 나왔네요. 보통 화재. A. 목재, 종이 등 일반 가연물의 화재로 분류되는 거 뭐세요? 일반 화재. 그렇죠? 무슨 급 화재예요? 일반 화재 1. A급. 답 1번 되겠네요. 자, 2번. 화재 분류에서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어요. 전기니까 1유전. 그렇죠? A, B, C급. 답 3번 되겠네요. 다음 3번. 화재의 분류 기준에서 휘발유, 액상 또는 기체상의 연료성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거. 자, 휘발유 무슨 화재예요, 이거는? 그렇죠. 유류 화재. 1유. A, B. B급 화재. 답 2번 되겠네요. 자, 4번. 다음은 화재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기호와 설명이 잘 연결되어 있는 거, 맞는 거 고르는 거죠. 자, B급 화재 뭐예요? 전기 화재가 아니라 유류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 D급 화재, 금속 화재. 답 3번이네요. 자, E급 화재는요? A, B, C, D, E, 일유전, 금가. 가스 화재 되겠네. 그렇죠? 다음에 12번입니다. 화재의 소화예요. 화재의 소화. 자, 유류 화재 시 물을 사용하면 화재면이 확대되어 위험하므로 물 소화기는 사용하지 않고 가스 소화기 또는 모래를 사용한다. 자, 물하고 기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래서 기름 화재 났을 때 물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더 무거워요? 물이 무겁죠. 그래서 물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기름이 그 위로 둥둥 떠가지고 화재면이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소화기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가스나 모래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기 화재 시예요. 전기 화재 시 물 사용은 뭔 문제 생겨요? 당연히 감전되죠. 그렇죠? 그래서 포마일 소화기. 이 포마일 소화기는 뭐냐면은 포약재에다가 물 섞은 소화기예요. 약 물을 한 90% 이상 섞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 물 소화기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포마일 소화기 사용하면 안 된다. 왜? 감전 때문에. 그래서 뭘 사용합니까? 이산화탄소 소화기, 가스 소화기를 사용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유료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부적절한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기름 화재. 자, 1번 모래 뿌린다. 맞네요. 2번 다량의 물을 뿌린다. 부엌 끈다. 틀렸네요. 왜요? 화재면 확대되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답 2번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A, B, C 소화기 사용한다. A는 뭐랬어? 아까 이게 일반 화재. 뭐예요? B는 유료 화재. C는 C급이니까 뭐예요? 전기 화재. 사용하는 거 맞네요. 유료 화재. 그다음에 B급 화재 소화기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휘발유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이에요. 가장 적합한 거예요. 유류 화재 발생됐어요. 뭐 해야 돼요? 가스 소화제나 뭐예요? 모래 사용해야 되죠. 자, 1번. 물 호스 사용 틀렸네요. 자, 2번. 불의 확대를 막는 덮개 사용.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은 아니에요. 다음 2번. 자, 소다 소화기 사용해서 이 소다 소화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갔다 보면은 그 빨간색 소화기 있죠? 그 분말 소화기. 이 분말 소화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다 소화기를 합니다. 소다 소화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뭐야? 가장 적합한 거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탄산가스 소화기 사용. 이산화탄소가스 소화기 사용하는 거죠? 답은 4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목재, 섬유 등 일반 화재에도 사용되며 가솔린과 같은 유류나 화학약품의 화재도 적당하나 전기 화재는 부적당한 특징이 있는 소화기를 물어봤어요. 전기 화재. 그렇죠? 자, 1번 A, B, C 소화기 뭐예요? A급 일반 유료 전기. 여기는 해당이 되네요. 2번 모래. 이것도 가능하고. 3번 포마일 소화기. 이거 무슨 소화기였어요? 물 소화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기 화재하면 감전 때문에 안 된다죠? 답 3번 되겠네. 그다음에 4번 무슨 소화기? 분말 소화기. 그래서 답은 3번 포마일 소화기는 전기 화재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 4번 전기 화재에 적합하며 화재 때 화점에 분사하는 소화기로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기. 이 산소 차단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질식소화라는 개념이에요. 질식소화는 소화기는 뭐냐? 전기 화재에 적합한 거 뭐죠? 가스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13번이에요. 자, 일상 점검 실시. 여기는 이제 보면은 뭐예요? 지게차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지게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게차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기억하셨다가 이왕이면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저 장치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게차. 먼저 오른쪽 밑에부터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L자형으로 된 거 있죠? 요거 이렇게.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 포크라고 하고요. 요걸 뭐 세스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물 적재할 때 그때 삽입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여기 핑거보드에 이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이 구동륜. 이 구동륜은 뭐예요? 구동하는 바퀴. 이제 힘을 받는 바퀴, 실제 움직이게 하는 그 바퀴를 우리가 뭐래요? 구동륜, 앞바퀴입니다, 앞바퀴. 요 구동륜이라 하고. 다음 세 번째, 이제 핑거보드예요. 핑거보드에는 뭐예요? 요 포크가 뭐야? 체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요? 백레스트에 또 지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는 뭐가 설치되면 요 리프트 체인이 어디에? 요거에 핑거보드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레스트예요, 백레스트. 백레스트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짐 받친 틀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화물을 싣잖아요. 요 화물이 낙하하는 걸 방지해 주는 게 뭐예요? 요 백레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요. 요 백레스트랑 그다음에 핑거보드랑 그다음에 요 포크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캐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개. 백레스트, 핑거보드, 포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캐리지라는 말로 쓴다. 그것도 좀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리프트 실린더예요. 리프트라는 건 뭐냐면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걸 리프트라는 개념인데 이 실린더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유압 구동 장치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인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꿔주는 장치가 이게 실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르고 내리는데 필요한 뭐예요? 실린더, 유압 구동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뭘 오르고 내리냐면은 여기 보면 포크 있죠. 이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데 필요한 유압 구동 장치가 리프트 실린더입니다. 다음에 리프트 체인이에요. 올리는 체인이에요. 요 리프트 체인은 뭘 올리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 아까 말씀드린 캐리지 있죠? 백레스트, 핑거보드, 포크가 결합된 이 캐리지를 오르고 내리는 데 필요한 체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리프트 체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리프트 체인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기름칠을 해요. 기름칠. 기름칠을 하는데 어떤 걸로 기름칠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로 기름칠을 합니다. 엔진 오일로. 그거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마스트예요. 마스트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작업 장치들이 붙어 있는 하나의 기둥으로 보시면 돼요. 기둥. 이 기둥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스트라고 한다. 자, 오른쪽 다 설명드렸죠? 다음에 이제 왼쪽 갑니다. 오버헤드 가드. 요거는 이제 운전석 위에 설치돼 가지고 뭐 먼지라든가 이런 부유물 떨어지는 걸 이제 방어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조향 핸들. 당연히 뭐 자동차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냐면 그 핸들 방향을 조용하는 핸들, 조향 핸들 나타낸 거고. 요 시트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앉는 운전석, 그거를 이제 시트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엔진부터 볼게요. 엔진. 엔진은 뭐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4행정 사이클이라는 게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힘을 발현하죠. 힘을 발생시켜서 일부는 얼로요. 이 지게차를 움직이는 이 구동륜 쪽으로 보내주고 또 일부는 짐을 오르고 내리는 요 포크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엔진이에요. 엔진이 수납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요 카운터 웨이트는 뭐냐면 지게차 같은 경우 보면 어느 쪽에 지금 앞쪽으로 전부 다 이런 작업 장치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앞으로 좀 이렇게 기울 것 같은 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지게차에서 앞하고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하나의 어떤 장치가 뭐냐면 이 카운터 웨이트예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밸런스 웨이트라고도 합니다. 밸런스 웨이트. 균형에 관련된 거다. 균형.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틸트 실린더예요. 이제 요걸 틸트 실린더가 하는데 요 틸트 실린더는 뭐냐면은 틸트하는 실린더, 유압 구동 장치인데 이 틸트가 뭐냐? 마스트가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울는 걸 요걸 우리가 틸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유압 구동 장치를 우리가 뭔다? 틸트 실린더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뒷바퀴를 뭐라 했어요? 이거 조향륜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바퀴, 이거 조향륜이다. 근데 요건 좀 특이하죠, 지게차는. 왜요? 일반적인 차량은 어떻게 돼 있죠? 앞바퀴에 구동이 되면서 그 다음에 앞바퀴 자체도 조향이 되잖아요. 핸들 틀면 내가 좌측으로 틀면 앞바퀴가 좌측으로 해서 좌회전이 되고 우측으로 틀면 앞바퀴가 우회전이 돼서 우측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게차는 어떻게 되면 뒷바퀴 조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띄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지게차 같은 경우 작업장이 전부 다 앞에 몰려 있잖아요.
이 앞에 몰려있는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짐을 쌓아놓는데 앞바퀴에 구동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조향까지 해놓으면 잘못하면 이 물건이 낙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는 뭐다? 뒷바퀴 조향을 해놓는다. 그거 하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제 조종하는 레버들이 있어요. 그 레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조향 핸들, 그렇죠? 그리고 좌측에 있어서 이제 뭐냐면 전후진 레버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위로 올리면 전진하고 요걸 내리면은 후진을 합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향 지시 레버, 방향 표시등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저 페달 보면은 맨 우측에서 뭐냐 엑셀레이터 페달, 뭐 가속 페달 당연히 아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브레이크 페달, 멈추는 페달, 뭐 당연히 아는 거고.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아, 인칭 페달. 요거 인칭 페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이거 작업 페달이라고 그래요. 작업 페달. 요거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엔진에서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지저분하죠? 자, 엔진에서 아까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들어진 동력이요. 50%는 움직이게 하는 앞바퀴로 가고요. 구동류 쪽으로 가고 50%는 또 어디로 가냐면은 요 포크 쪽으로 작업하는 데로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지한 상태에서 무거운 화물을 들다 보면은 어디에 힘이 더 집중돼야 돼요? 그렇죠. 이 포크에 100%의 힘이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때 말 그대로 사용하는 페달이 무슨 페달이에요? 작업 페달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포크에 100%의 힘을 줘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때 필요한 페달이 바로 무슨 페달이에요? 요 인칭 페달, 작업 페달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다음에 이제 레버예요. 레버, 요거 레버. 자, 운전석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리프트 레버, 그 다음에 틸트 레버, 부수 장치 레버. 요 순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니트 입은 부장에서 그렇게 하나 알고 계시고요. 자,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 장치 레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리프트 레버 설명합니다. 리프트에 뭐를요? 포크를 올리는 겁니다. 내리는데 리버. 그래서 요 레버를 앞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크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리프트 레버를 운전석으로 잡아당기면 포크가 위로 상승해요. 그거에 관련된 레버가 리프트 레버. 자, 틸트 레버는 아까 보셨어요? 마스트. 요거죠, 요거. 요게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는 관련된 거. 그렇죠? 요걸 우리가 틸팅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어요. 앞으로 밀면은 마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앞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틸트를 앞으로 밀면. 그다음에 틸트 레버를 운전석도 잡아당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스트가 요렇게 뒤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레버가 무슨 레버다? 요 틸트 레버. 그다음에 이제 부수 장치 레버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요 포크 있잖아요. 요 포크의 사이를 관련하는 레버가 무슨 레버냐면은 이제 포크 포지셔너 레버라고 하거든요. 포크 포지셔너 레버. 포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레버.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부수장치 레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나름 문제 푸는데 되게 용이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13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점검 실시예요. 이제 지게차 관련된 거죠. 자, 작업 전에 뭐 합니까? 점검을 할 때 냉각수, 연료량, 엔진 오일, 벨트의 장력 상태, 그다음에 볼트 너트의 이완 여부, 축전지, 그다음에 타이어의 공기압이나 뭐 손상 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업 중이에요. 작업 중. 클러치의 작동 상태, 경고등 전멸 여부, 작동 중 기계 이상음, 배기가스 색깔, 연료량 게이지, 냉각수 온도 게이지, 오일 압력계 등을 작업 중에 점검을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오일의 노유 상태나 연료의 보충 상태를 작업 후 점검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건설기의 운전 전에 점검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전이에요, 전. 자, 1번 냉각수. 맞죠? 2번 연료. 맞고. 3번 윤활유. 그 다음에 4번 크랭크 샤프트. 이제 크랭크 축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운전 전이라 운전 중에 점검을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운전 중에 점검할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자, 1번, 충전 상태, 배터리 관련된 거. 요거는 운전 전에도 하고 이제 운전 중에도 합니다. 자, 2번, 엔진 오일량. 요건 언제 하죠? 그렇죠? 운전 전에 하죠. 답이 2번이네. 정확히 틀렸네. 그다음에 냉각수의 온도는 운전 중에 하고 유압류의 압력도 언제 합니까? 운전 중에 합니다. 요 충전 상태에 관련된 거는 운전 전에도 하고 중에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엔진 오일량이 운전 전에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답 3번. 자, 문제 3번입니다. 지게차의 일상 점검 사항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냉각수 점검. 당연하죠.
2번 연료량 점검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엔진 오일도 맞고, 답 4번이 되겠네요. 배터리 전해액 점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간 정비 사항이라고 되고요. 매 50시간마다 점검하는 게 배터리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 점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이에요. 게이지 및 경고등 점검입니다. 자, 엔진 오일 윤활 압력계 게이지 점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주전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주전자처럼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경고등이. 그래서 엔진 오일 경고등 점등 시는 엔진 오일량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량 점검 시에는 점도와 색도 점검을 해야 되고,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고요. 엔진 오일 윤활 압력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전자 모양이에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나요? 다음에 냉각수 온도 게이지 점검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C, 여기 뭐 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가 이제 쿨 그리고 하이 됐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 그림. 냉각수의 정상순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의 양을 해서 냉각수 온도 게이지를 점검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료 게이지 점검. 요거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하면 연료 그 뭐였죠? 주유소 그림 있죠? 이렇게 까매가지고 호스에 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연료 게이지 점검하는 거. 그래서 연료 게이지 경고등 점등 시 연료 주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 주유 시 엔진을 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 계기판에서 오일 경고등이 점등됐대요. 우선 조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는, 그래서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었으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오일 계통을 찾아봐야죠. 답 몇 번이겠어요? 2번 되겠네요. 즉시 시동을 끄고 오일 계통을 점검해야죠. 오일 문제가 됐으니까 오일 계통을 점검하는 거겠죠. 답 2번 문제 봅니다. 건설기계 운전 작업 중 온도 게이지가 H 위치, 이게 하이잖아요. 온도가 높다는 거, 이게 뭐예요? 아, 과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접되어 있다.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뭘 해야 돼요? 과열됐으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냉각수 관련된 게 좀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냉각수 관련된 거를 찾아봐야겠네요. 답은 4번 되겠네요. 작업을 중단하고 냉각수 계통을 점검한다. 이게 하이가 됐으니까, 과열됐으니까 냉각수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냉각수 계통을 점검한다. 자, 다음 문제. 15번이겠네요. 15번 문제는 끝났고요. 자, 지게차의 체인 장력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을 확인해야 되고,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에 조정을 해야 되고, 손으로 체인을 눌러봐서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조정 후 럭, 잠그는 거죠. 너트를 잠그는 거예요. 풀림 방지 장치를 어떻게 하는데? 잠궈야 되니까는 조여서 반드시 잠가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지게차의 체인 장력 조정법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1번.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인가 확인해야 되죠. 포크를 지상에서 한 10에서 15cm 올린 후에 조정해야 되고,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아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하고, 다음에 4번. 조정 후 로크 너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로크가 이게 잠근다는 의미니까 어떻게 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잠궈줘야 되네요. 답 4번 틀렸네요. 자, 16번입니다. 예열장치 점검이에요. 예열장치. 미리 좀 열을 말 그대로 예열해 놓는 거죠. 자, 엔진의 정상적인 시동을 위하여 미리 예열을 해 놓으니까 날씨는 어떻게 돼요? 추워야 되겠죠? 동절기, 이게 키워드네요. 동절기에 예열 플러그의 작동 여부 및 예열 시간을 확인한다. 겨울철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예열 플러그가 몇 초요? 15에서 20초에서 완전 가열되는 경우가 무슨 상태? 정상 상태나 이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기관에서 예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 미리 예열하는 거 언제 할 때? 날씨가 추울 때. 답 몇 번이에요? 답 3번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요.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었을 경우 가장 적절한 거라서 무슨 상태라 했어요, 이거? 당연히 정상 상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17번입니다. 충전 장치 점검이에요. 작업 중 충전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대요. 문제 있는 거죠? 충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충전 중 충전 표시 등이 점등되면 충전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디에요? 충전 계통을 점검해야 되고, 충전 경고등의 점검은 기관 가동 전하고 중에 해야 되고, 다음에 충전 경고등의 표시는 요거 배터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 운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그 현상으로 맞는 거. 충전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요.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2번. 운전 중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대요. 무엇을 점검하여야 하는가 물어봤어요. 단 정상인 경우에는 작동 중에는 점등되지 않는다는 형식입니다. 자, 1번. 에어클리너 점검해야 됩니까? 충전 경고등인데? 아니죠. 2번 엔진 오일도 아니고, 3번 연료 수준 표시등도 아니고, 4번 충전 계통. 그렇죠? 충전 경고등이 점등됐으니까 충전 계통을 점검해야 되는데 답 4번이네요. 자, 18번이에요. 지게차 주차 시 안전조치입니다. 자, 평탄한 장소에 주차시키고요. 전후진 레버를 중립 위치에 위치시키고, 다음에 포크를 내린 후에 끝부분이 완전히 지면에 닿도록 마스터를 앞쪽으로 약간 기울이고요.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엔진을 정지하고, 시동을 끈 후 시동 스위치의 키는 빼내어 지정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바퀴에 고임대 사용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게차를 주차시킬 때 포크의 적당한 위치를 어떻게 된댔어요?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다고 그랬죠? 답 3번 되겠네요. 2번, 지게차를 주차할 때 취급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린다. 당연하죠. 맞죠? 2. 기관을 정지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요. 3. 시동을 끈 후 시동 스위치의 키는 그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정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죠. 답 3번이 되겠네요. 4. 포크의 선단에 지면에 닿도록 마스터를 전방으로 적절히 경사시킨다. 자, 19번입니다. 화물의 적재 작업.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마스터를 수직으로 하고 적재할 때요. 포크의 폭은 컨테이너 팔레트의 폭의 2분의 1 이상이나 4분의 3 이하 정도로 유지해야 하고 적재하고요. 화물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포크를 당연히 수평으로 해야 되는 거고, 화물을 실을 때 무거운 물건의 중심 위치는 안정을 위해서 위에 있어야 아래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아래에 있어야죠. 하부에 있어야 되고.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에서 10cm 들어 올린 후에 화물의 안정 상태와 포크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침, 편하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이고, 포크를 바닥면으로부터 약 10에서 30cm의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의 후진 시 브레이크 작동으로 화물의 내용물에 동화 중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그런 것 좀 발생한지 확인하고요. 다음에 적재 후 마스트를 지면에 내려놓은 후 필히 화물의 적재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주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지게차로 적재 작업을 할 때 유의사항 틀린 거예요. 1. 운반하려고 하는 화물 가까이 가면 당연히 속도 줄여야 되죠. 2. 화물 앞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되고, 3. 화물이 무너지거나 파손 등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4. 화물을 높이 들어 올려 아랫부분을 확인하며 천천히 출발한다. 틀렸죠? 높이 들어 올리면 낙하 유형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죠?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답 4번 되겠네요. 자, 2번. 운전차에 물건을 실을 때 무거운 물건의 중심 위치는 어느 곳에 두는 게 안전하다 해서 안정을 위해서 위에요? 아래, 하부. 답 3번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화물의 하역 작업, 내리는 작업이에요. 방금 적재 작업, 실는 작업 받고, 요거 내리는 작업. 하역하는 장소의 앞에 접근하면 일단 정지해야 되고,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한 후 내려놓을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되죠. 다음에 내려놓은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천천히 전진하여 예정된 위치에 내리고요. 다음에 천천히 후진하여 포크를 10에서 20 정도도 빼내고 약간 들어올려 안전하고 올바른 하역 위치까지 밀어넣고 내립니다.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평탄한 노면에서의 지게차 운전 하역 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1. 파레트에 실은 짐이 안정되고 확실하게 실려 있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맞죠? 2. 포크는 상황에 따라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다. 맞죠? 3. 불안정한 적재의 경우에는 빠르게 작업을 진행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뜩이나 불안정한데 빠르게 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되죠. 답 3번 틀렸네요. 4. 파레트를 사용하지 않고 밧줄로 짐을 걸어 올릴 때는 포크에 잘 맞는 고리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 2번입니다. 지게차의 하역 방법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1. 짐을 내릴 때는 마스트를 앞으로 약 4도 정도 경사시키는 거. 맞습니다. 다음 2. 짐을 내릴 때는 틸트 레버의 조작은 필요 없다. 이게 틀렸죠. 왜? 마스트를 움직이는 게
틸트 레버잖아요. 4도 정도 기울여서 내려놓으니까 틸트 레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답 2번 틀렸네. 3. 짐을 내릴 때는 가속 페달의 사용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하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리프트 레버를 사용할 때 시선은 뭐 한다? 포크를 주시한다. 왜요? 리프트 레버 뭘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포크를 움직이고 내리는 거니까 포크를 주시하는 건 당연히 맞겠죠. 답은 2번입니다. 아유, 좀 힘차게 달려왔네요. 자, 잠시 쉬었다 강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겠습니다.